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스텝 1에서 이어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요타 AS 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칼바리를 향해서 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버스에서도 밤에 은하수 사진을 촬영한 곳이 있는데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칼바리 방문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지금 보는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칼바리 국립공원의 내추럴 윈도우에 거친 은하수 사진은 서우주에서 촬영해야만 하는 전체 사진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칼바리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펄스에서 칼바리까지는 약 574km 정도인데 평균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들릴 경우에는 시간은 훨씬 더 걸리고요. 저도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일정에 따른 시간을 맞추려고 쉴 틈 없이 차를 달렸었는데 여러 번 오다 보니 여행의 노하우가 생겨서 여행길에서 들릴 만한 곳들은 대부분 멈춰가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촬영 여행의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칼바리로 가는 경로에는 남풍 국립공원에 피노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칼바리만큼 서우주에서 중요한 여행 사이트가 됩니다. 홀스에서 출발하면 약 2시간 정도 이동하고서 처음으로 들려가는 장소인데 이곳은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퉁스톤 또는 땅콩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암석들이 사막에 솟아나 있는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낮에 풍경만 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곳에서 촬영한 은하수 사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호주는 대륙이라고 불릴 정도로 땅이 넓고 미개발된 지역과 사막 지형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정표를 기대하다가는 길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사막 지역에 들어서면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도시에서 미리 구글 지도로 다운받아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림길이 있는 위치는 위성 지도도 같이 저장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단선해서 갈림길이 많지 않은데 작은 도시라도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운전 방향도 반대이고 이정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60번 주도를 벗어나 피너클스로 가는 길에 들어서면 멀리서 새하얀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멀리 있는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이 지역은 흰색으로 밝게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번에 들려가는 남봉국립공원의 피노크스입니다. 이곳 피노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약 2만 5천만 년 이전에 형성된 석회암 돌기둥인데 석회암은 바다에서 생성되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토피 사막 뒤쪽으로 새하얗게 보이는 흰색 사구의 형성에 대해서도 미스테리한 요인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로 피노크스를 알아볼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밤하늘 관측, 즉 스타게이징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이곳의 석회암 기둥을 배경으로 한 은하수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은하수 촬영을 시도했답니다. 지구과학교사인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깊은 석회암의 조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문자 센터에 마련된 전시관도 학구적인 태도를 겸비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잘 둘러보았습니다. 지구과학이나 지질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강추할 만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과학은 별도 보고 땅도 보고 정말 유용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과학 강추합니다. 이 피날코스는 한 바퀴 돌아보고 나가는 경로로 되어 있어 입구와 출구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은하수 촬영을 위한 피너클스 지형의 염탐을 끝내고 나가기 전에 입구 쪽 주차장 그늘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서호주를 여행할 경우에는 로드하우스 간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점심이나 간식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팀도 퍼스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미리 점심용 샌드위치와 김밥,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같이 했던 그때와 팀원들이 다시 그리워지네요. 남반구에 천체 사진을 얻는 것도 좋지만 팀원들과의 기억에 남는
추억은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결론이 이제서야 언급이 되네요. 그러면 이 피너클스에서 은하수를 촬영한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은하수를 지상 배경과 촬영하려면 촬영 시간과 렌즈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촬영 시간은 은하수가 지면에 가까운 때를 골라야 하는데 동쪽에서 뜨는 시간대와 서쪽에서 지는 시간대에 맞춰서 촬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번 촬영 중 서호주에서 은하수가 서쪽으로 지는 시기가 저녁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서 새벽에 뜨는 시간대보다 훨씬 더 촬영하기가 좋았습니다. 서호주에서 은하수 촬영에는 방문할 때마다 DSLR 카메라가 달랐었는데 맨 처음에는 구형 캐논 5D, 그 다음에는 6D, 그리고는 캐논 5D 마크 4 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 카메라의 공통점은 넓은 화각을 지원하는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구형 5D와 6D, 5D 마크 4는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가성비로는 6D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삼양 14mm 수동 렌즈와 시그마 1735를 사용했었는데 삼양 14mm가 단연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삼양 14mm 렌즈는 구형과 신형 XP 렌즈 두 개를 사용했었는데 구형은 주변에 수차가 발생하는 반면에 신형 XP는 수차가 많이 줄어서 별상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들 렌즈는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고까지 원정 촬영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오는 것이 장비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양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에 사용한 OD와 OD 마크4의 은하수 영상을 비교해보고 피너클스 은하수는 아니지만 6D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망원 줌 렌즈도 두 개 가져왔었는데 서우주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딥스카이를 담는 데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캐논 70200 망원 줌 렌즈와 시그마 70300 렌즈였었는데 캐논 망원 렌즈의 성능은 정말이지 최고였습니다. 저렴한 시그마 렌즈는 그저 그렇고요. 가격과 성능이 비례한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원 줌 렌즈와 50mm 렌즈는 피널클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여행에서 여러 번 사용했으니 그때 영상을 만들 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논 50mm 단렌즈도 은하수의 부분적인 영역을 촬영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한 촬영도 뒤에서 이어질 영상에서 설명할 것이고요. 피나커스에서 밤 11시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나마 괜찮은 사진으로만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지 좋은 사진만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옥망도 많았지요. 남풍 국립공원의 피나커스를 나와 연료를 가득 채우고 주변에 있는 캠프사이트로 이동해서 잠을 청합니다. 힘든 일정이 시작되었지만 팀원들은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다음 영상 스텝 3에서는 칼바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대를 해주세요.